네, 연이은 붕괴 사고로 충격을 안겨줬던 이 HD 현대산업개발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데 올 들어 이 기업의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배경인지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방 기자,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?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가 100조가 될 정도입니다. 지난 2021년과 2022년 지금 광주에서만 거의 2번의 붕괴 사고를 일으키면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재시공 비용 등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습니다. 당연히 증권가에서도 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었고요. 그런데 이랬던 증권사들이 HGC 현대산업개발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사비 급등과 PF 대출 부실 우려로 건설업종에 대한 분석을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증권사들이 지금 HGC 현산만큼은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지금 목표 주가도 올려잡고 있습니다. 요즘 건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붕괴 사고까지 일으킨 건설사를 평가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. 좀 상당히 좀 의외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? 좀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때문입니다. 네. 비록 영업정지 처분을 받긴 했지만 그건 이제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처분이지 따라서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들은 계속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.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마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. 사고 이전처럼 새로운 일감을 따낼 수 있었다는 건데요. 또 일부 시공 계약이 또 이후에 해지되기는 했지만 그건 좀 이제 착공 이전이라 수주 금액이 빠지는 거지 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고 또 최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곳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붕괴 사업장 관련 비용 말고는 당장 크게 매출에 반영되는 손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이후로도 이제 평소처럼 집을 짓고 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현산의 지난해 매출은 거의 뭐 4조 1,910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은 1,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%, 70%씩 증가했습니다. 네, 시장 심리랑은 다르게 뜻밖에도 사업을 잘해왔다는 거네요. 좀 상당히 좀 얄궂은 일인데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만 좀 보겠습니다. 일단 사고 난 곳 그 재시공해야 되는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신규보다는 기존 계약했던 부분들이 매출을 일으킨 거다.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무래도 좀 이제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데요. 하지만 이제 신규 분양의 경우 그렇게 좀 몸을 사렸던 것이 반대로 좀 득이 됐다는 평가입니다. 현사는 이제 국내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다른 대형사와 다르게 국내 주택 사업이 매출의 거의 뭐 한 7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땅 없이 이제 도급으로 시공하는 외주 사업과 또 이제 직접 부지를 가지고 시행까지 하는 자체 사업을 한 8대2 정도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.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 외주 사업의 원가율이 특히 치솟았습니다. 현산이 어려웠던 그 2022년,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원가율이 95%까지 치솟았었고요. 한마디로 이제 사고 이후 현산의 일감이 줄어든 것은 바로 이 외주 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원가율이 95%라고 했으니까 100원을 벌어봤자 뭐 이제 5원밖에 남지 않는 이런 외주 일감은 줄었지만 이제 마진이 높은 자체 사업, 즉 땅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시행하는 이 자체 사업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저 효과라고 보기엔 아주 의미 없는 실적 개선세는 아니었던 겁니다. 부동산 불경기에 사업 확장을 안 한 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거다. 자체 사업은 마진이 높다 그랬는데 이 자체 사업이 오히려 늘어났다.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, 이게? 이제 뭐 사업마다 다르지만 통상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뭐 이제 시행으로는 한 10%, 시공으로는 한 5% 정도를 남긴다고 합니다. 요즘같이 이제 원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뭐 시공사 마진이 요즘에는 뭐 한 3%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시행 마진보다 턱없이 적은 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. 실제로 이제 현산이 지난 2020년 말 자체 사업으로 청주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. 900가구가 넘는 대단지고요. 지난해 2월 입주를 마치면서 지금 3,300억 원이 매출에 반영됐습니다. 예. 반면 인근의 다른 건설사가 분양했던 단지는 도급 사업이었는데요. 비슷한 시기 또 비슷한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금액이 현산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. 매출부터 이렇게 거의 뭐 절반가량 차이가 나는데 원가율을 감안한 이익은 더욱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. 올해도 현산은 이런 자체 사업으로 거의 한 4,500억 원가량이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추산됐고요. 이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이 마진이 높다고 하는 자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요? 얼마나 늘어납니까, 이게?
일단 이제 그 전에 이제 분양 물량부터 보시면은 네. 올해 이제 한 13,00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서 이제 5년 내 최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가운데 지금 절반 이상이 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기존의 다른 건설사들 좀 지방 미착공 밀어내기 분양과는 거리가 있고요. 올해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자체 사업, 그 중에서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대형 자체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 정몽규 에지시그룹 회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요.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와 오피스텔, 호텔 같은 이런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요 광운대 역세권 사업에서만 한 2조 8천억 원의 매출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공릉 역세권과 또 용산역 철도부지, 잠실 스포츠마이스,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 이런 대형 자체 사업이 좀 줄줄이 착공을 대기 중에 있고요. 이 가운데 이제 공릉 역세권과 용산역 철도부지가 이제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. 네. 이에 따라서 현사는 내년부터 자체 사업으로만 조 단위 매출을 올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건설주 투자를 한다는 게 선뜻 손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인데 현사는 요즘 뭐 어렵진 않답니까? 뭐 리스크 같은 거 없어요?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고 여파로 좀 사업을 선별적으로 진행한 것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미 이제 우량한 자체 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고요. 실제로 그리고 이제 최근 건설사들을 부도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미착공 우발 채무,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산의 경우 이 전체 우발 채무 가운데 미착공 물량이 한 18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요거는 지금 뭐 다른 대형사 대비 비중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하고요. 이와 함께 이제 회사는 올해 말까지 순차입금을 5천억 원으로 축소해서 재무 리스크를 줄인다고도 밝혔습니다. 또 이것 말고도 이제 실적과 관계없이 현산 같은 경우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배당금도 계속 늘려왔는데 이런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네, 붕괴 사고는 아직 잊혀지진 않았지만 이 주가의 측면에서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